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오디쌤의 영화 입시 오디쌤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이 입시를 잘 헤쳐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학생, 또 학교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 사실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커리큘럼에 반영도 하고 같이 찍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학교 가면은 학생들이 잘 하는지,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서 보내면 이 학교가 학생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지,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은 잘 마련되어 있는 좋은 곳인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오늘은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근데 또 제가 혼자서 여기를 둘러본다고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학생을 한 명 초대를 했는데요. 또 흔쾌히 촬영에 응해준다라고 해서 고맙게도 같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박진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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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우디학원 3기로 졸업하고 동방예대 2학번 재학 중인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둘 다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는 것이 처음이라 가지고 네. 많이 떨릴 텐데 그래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시죠. 네. 어떤 게 궁금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이 학교에 원래 처음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입시 시절에 네. 면접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면접날 입시 동기분들이 되게 잘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좀 어쨌든 그분들이 제 학교에 오면 선배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작업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장 그게 컸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일반 고등학교를 아무래도 진학해가지고 딱히 영화를 찍는데 많은 경험을 해보질 못했었는데, 동방예대는 커리큘럼상 한 학기에 한 편 이상은 무조건 찍으니까. 한 학기에 한 편씩 영화를 찍었나요? 네, 오, 그럼 거의 한 편 이상씩 찍었죠. 오, 그럼 영화를 찍는다는 게 어떤 포맷의 영화를 찍게 되는 것인지. 1학년 때는 일단 연출 실습 초급과 2학기에는 연출 실습 중급이라는 수업으로 나뉘는데, 그 수업들에서는 5에서 6, 7분 사이에 초단편 영화를 대사를 제한시켜서 이미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대사를 쓰지 않고. 대사를 최대한 쓰지 않고 거의 3마디에서 5마디 정도. 대사 수에 제한이 있는 거군요. 그렇게 네. 된다면은. 아무래도 영화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능력을 키우라는 교수님의 커리큘럼.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나게 큰 제약이잖아요. 사실 그죠. 대사를 쓰지 못한다라는 게 그죠. 어떤 식으로 그 난관을 타게 했었는지 되게 너무 궁금한데요. 학원에서는 절대 해볼 수 없는 과제 중에 하나니까. 그죠. 저는 좀 수미상관 형식으로 앞에 나레이션과 네. 마지막에 끝날 때 나레이션을 통해서 사이의 이미지와 좀 전하고 싶은 주제성을 그렇게 경고한 건였던 것 같아요. 대사를 딱 3마디 정도밖에 쓰지 못하니까. 네. 그럼 제일 중요한 위치에다가 써야 될 텐데 네네. 처음하고 마지막에 딱 써가지고 네. 뭔가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네. 오, 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걸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이번 학기에 복학생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활기를 좀 띠는 것 같아요, 학교가. 작년보다 네. 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이 많아졌나요? 네, 작년 2학기부터는 거의 다 오프라인으로. 그럼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하고 차이가 있다면. 집중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또 영화과니까 실습도 저희 학교가 실습 위주인데 화상으로 하면은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적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예시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시면서 수업을 배우는 게 더 등록금의 가치가 있다고. 등록금의 가치가 있다. 저 너무 중요하죠, 사실. 등록금이 좀 싸진 않잖아요. 사실 또 영화과나 예술대학의 등록금이. 네, 근데 또 저희 학교는 다른 데보다는 싼 것 같더라고요. 진짜? 혹시 어느 정도 350만 원 되는지? 정도. 350만 원? 네. 그러면 진짜 그렇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다른 진짜 대학에 비해서. 싼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면접 때 교수님들을 처음 봤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수업 때 교수님들을 보게 되었을 텐데 네. 좀 차이가 있었나요? 거의 비슷했다고. 아 진짜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 이제 제가 면접 볼 때는 제 기준 제일 왼쪽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저랑 질의응답을 계속 하면서 면접을 진행했었는데 어떤 그분이 교수님이셨어요? 건수경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 근데 그때도 좀 이제 까칠한 말투와 강력한 억양이 아 진짜? 특이했던 분이신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상업 현장의 감독님으로 계신 분이라서 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마음씨가 되게 따뜻하신 분이고 아 사실은? 네. 또 제자들을 되게 제자들 육성하는데 되게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럼 그 교수님의 픽을 받은 거잖아요, 진영이가. 그래서 혹시 왜 받았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좀 짐작 가는 것이 있나요? 그 교수님이 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아는 듯이 말하는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딱 아는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학생의 어떻게 보자면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신 것 같네요. 네. 그 교수님은 실제로는 어떤 걸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 거예요? 시나리오랑 영화 개론 이런 쪽 어땠어요? 시나리오 수업은? 기본부터 탄탄하게 알려주시는 수업이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학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또 다시 까먹기도 하고 좀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직접 시나리오를 써가면은 잡아주시고 시나리오는 이제 이론을 알려주는 수업이 있고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 있잖아요. 합평의 방식으로. 네. 혹시 둘 중에서는 어떤 방식의 수업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론 수업을 네. 앞 시간대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나눠서 시나리오를 각자 써오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교수님하고도 같이 팀별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와 좋다. 그런 것들은 되게 이론 없이 합평만 하는 것도 좀 답답하고 그죠. 그렇죠. 근데 또 그 이론만 듣는 것도 사실 써보지 않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 것 같은지. 그냥 별 5개로 치자면 그래도 4점 정도 되는 것 같은 진짜요? 게 되게 높네. 좀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영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달까? 어느 정도 상업 영화나 그런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더 중요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뭔가 오기 전에는 이제 예술 한답시고 뭔가 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영화를 저희끼리만 보고 저희끼리만 공감을 하려고 만드는 것보다는 되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상업성이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랑도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대중성이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메시지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는 영화보다는 맞아요. 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고 네. 또 힘들지 않게 하지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맞아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또 전달해 준 수업 같아서 되게 저도 들어보고 싶고 사실 좋네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는 어딘가요? 이제 덕성관에 덕성관. 어떤 걸 배우는 곳인가요? 여기 혹시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덕성관에서 수업이 편집 수업을 덕성관에서 들었는 것 같아요. 편집 수업을 여기서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어떤 길이냐면 이제 요 길이거든요.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동방에 되게 상업 영화 되게 많이 오고 유명한 종합 촬영소가 나오고 종합 촬영소. 그 다음에 수업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학과 수업을 웬만하면 거의 다 종합 촬영소. 해결을 지금 여기 어디죠? 여기가 이제 저희들은 18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올라갈 때 소리가 나서 이제 18호가라고 하는데 이거 묵음 처리 꼭 해주시고. 진짜 필시 셔틀 타고 다녀야만 하는 네. 그 거리를 우리 지금 같이 걷고 있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잘 위해서 이렇게 그럼요. 걸어줄 수 있다니. 또 학교에서 그럼 시나리오 수업을 통해서 그쵸? 또 네. 어떤 영화에 대한 관점이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은 별 5개짜리 수업도 있었나요 혹시? 생각하기에. 별 5개짜리 수업은 그 오승환 교수님의 음. 촬영 수업하고 조명 수업이 있는데 음. 그 기술 파트의 교수님이 되게 꼼꼼히 뭐랄까 단순히 그 기기를 작동하는 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기기를 영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같은 부분을 깊게 설명해 주셔서 진짜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영화에서는 되게 기술이 어떻게 하면 예술로 변할 수 있는가 맞아요. 요거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나요? 짧게라도? 거리감이나 어떤 액세서리를 쓰는 거나 그 조명의 각도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얼굴에 드리워진 컨트라스트로 인물의 감정이 시시각각 바뀐다는 점이나 그게 또 소프트라이트인지 하드라이트인지에 따라서도 또 어떻게 바뀌는지 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들은 또 진짜 실제로 입시에서도 사실 되게 그래서 입시에서 학생들이 안 알아야 배우는 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데 또 입시 때는 조명이나 미술 좀 그 학생 영화에서 굳이 챙기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짝 전 배웠는데 맞아 조명적인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촬영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보면서 사실은 배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카메라를 만져보고 내가 직접 이렇게 사실은 해보면서 느껴지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비도 너무 크고 맞아요. 그 다음에 비싸고 그 다음에 다루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런 또 측면이 위험하고.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기만 하면서 그쵸 보면서 이 조명이 어떻게 쳐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그쵸, 학생들이 실제로 조명을 쳐보고 이렇게 또 체감하게 되는 건 좀 맞아요. 다른 지점인 것 같아서 확실히 이해한 건지도 모르고 영화만 보면 네. 그러면 입시생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게 정말로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또 드러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지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입시 때 알면은 되게 좋겠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학교 와서 이제 영화를 몇 편 맞아요. 찍었나요? 저는 그 9원으로 들어간 것까지 음. 하면은 13, 4?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다닌 지. 그러면은 3월에 입학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네. 찍는 촬영일을 기준으로 네. 거의 한 달에 한두 편 정도를 찍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와. 힘들진 않나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벅차다거나. 그래서 사실 작년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갑자기 21살이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캠퍼스 라이프도 다 잘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또 사랑도 하고 있는. 그쵸.